프리그 메스와 스타트라는 경기입니다. 메스는 7위에 랭크되어 있고 스타트라는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나 순위를 봐도 메스가 다소 우위에 있어 보이나 배당은 메스가 역배를 받았죠. 메스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패했지만 원정에서 3승 1무를 기록했죠. 직전 랑스 원정에서도 2대2의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 컵대회를 제외한 8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내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골키퍼 오우키자가 퇴장 징계로 인해 출장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핵심 수비 자원들의 경기력 저하가 눈에 띄고 골키퍼마저 출장할 수 없어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실점이 예상되고 있죠. 그러나 최근 패보다는 승이 많은 것처럼 공격력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윙어들이 확실하게 골 결정력을 선보이며 골을 넣어주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득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스타트레는 직전 스트라스부르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죠. 얼마 만에 맛보는 승인지 모르겠습니다. 리그 5연패 이후 처음으로 승을 맛보고 있죠. 특히 스트라스부르가 장신 스트라이커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투톱을 갖춘 팀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클린시트를 달성하며 승리했다는 것은 수비 조직력 면에서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격은 역시 답답한 수준입니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3경기를 무득점으로 패하고 말았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도 득점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매치가 시즌 초반에 비해 수비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최근 공격력에서 멀티골을 득점해주며 승리를 가져왔다는 점을 주목해볼 때 이 경기는 역시 매치가 스타트랜을 상대로 좀 더 우위적인 경기력을 선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역설적으로 메스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고 스타트랜 또한 원정 경기력이 조금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한 연유로 인해 메스가 역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역시 최근 공격력의 흐름으로 봤을 때 홈팀 메스가 좀 더 나은 공격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팽팽한 접전의 양상 속에 메스가 한 골차 정도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메스가 플러스 핸디캡을 받았죠. 플러스 핸디캡 승이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며 2.5점 기준점 언더도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메스 승과 메스 뿌렌 승 그리고 2.5점 기준점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슈투트가르트 경기입니다. 뮌헨은 주중 라치오와의 챔스 16강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무난히 8강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식 경기 5경기에서 승리하고 있죠. 특히 5경기 모두 멀티 득점을 해주며 크게 승리를 하고 있어 최근의 승리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득점력 또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죠. 다만 5경기 모두 실점하고 있어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원정팀 슈투트가르트도 직전 호펜하임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전 프랑크와 원정에서 비기면서 최근 상승의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그러나 뮌헨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뮌헨의 최근 경기력이 너무 좋다고 봐야 하겠죠. 물론 양팀 남부지역의 맹주를 가리는 남독더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긴 하지만 이 경기 이후 휴식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홈팀 뮌헨의 입장에서도 총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두 팀 다 최근 분위기는 상승세가 뚜렷하지만 역시 홈팀 뮌헨이 맹공을 펼치며 슈투트가르트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0 핸디도 뮌헨이 가볍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팀 최근의 득점력으로 보아 3.5점 기준점 오바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홈팀 뮌헨의 마헨 승과 마이너스 1.0 핸 승과 3.5점 기준점 오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분데스리가 4위 프랑크푸르트와 7위 유니온 베를린의 경기입니다. 이 프랑크가 직전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끈질긴 후반 추격전 끝에 1대1 무승부를 만들어냈죠. 최근 5경기에서 쾰른과 바이에른 뮌헨에게 멀티골을 집어넣으며 승리를 한 이후 브레멘에게 패하고 슈투트와 라이프치히에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죠. 또 5위 도르트문트가 2점 차로 턱밑까지 쫓아온 만큼 이번 경기를 반드시 승리하고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해야만 좀 더 안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는 패가 없죠. 아직 6승 6무를 기록 중이라는 점, 그리고 주포 폼이 절정이라는 점 등에 이번 경기 선전을 기대해 볼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상 악재가 있죠. 주력 멤버 4명이 부상 및 징계로 이탈했다는 점은 다소 치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유니온 베를린과 최근 맞대결에서 3승 1무 1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다소 위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유니온 베를린은 직전 쾰른 홈에서 쾰른과 2대1로 역전승을 거두고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하고 있죠. 주로 최근 하위권 팀들을 상대하며 5경기 연속 무패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쾰른전에 멀티골을 넣은 것을 제외하면은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고 있죠. 물론 수비적으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 하지만 상대가 하위권 팀들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득점력이 유니온 베를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에이스 크루제가 최근 3경기에서 2골로 정상 컨디션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가 챔스 진출권의 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일전이죠. 4위와 승점 6점 차로 7위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승리할 경우 차후 4위권도 가시권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최근 프랑크푸르트 원정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로 5할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유니온 베를린이 다소 밀리지 않는 경기를 치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홈 프랑크푸르트가 전력상 근소한 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주력 4명이 부상 및 징계로 이탈하여 선발 라인업의 힘이 약화되어 있는 데다가 최근 흐름도 좋지 않고 원정팀 유니온 베를린의 상승세 흐름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홈 승보다는 치열한 공방전 속에 무승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정팀 유니온 베를린의 헨승이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팀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공격력과 득점력에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돼 2.5점 기준점 언더도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유니온 베를린은 꿀엔 승과 언더를 추천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 14위 쾰른과 5위 도르트문트 경기입니다. 쾰른은 직전 원정에서 유니온 베를린에게 2대1로 패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승이 없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도르트문트는 챔스에서 세비야와 2대2로 비기고 챔스 8강에 진출했으며 직전 헤르타 베를린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 기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순위는 5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4위 프랑크푸르트를 승점 2점 차로 바짝 추격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4위 탈환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4위 탈환과 함께 챔스 진출권에 재진입한 뒤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하려고 최선의 경기력을 펼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홈팀 쾰른 역시 강등권과 승점차가 1점으로 좁혀진 만큼 이번 홈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최악의 분위기 속에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 무승부 흐름이라도 이어가고자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번 경기에 포워드 안데르손과 카인츠가 복귀한다는 점은 쾰른에게는 매우 좋은 호재로 평가받고 있죠. 그러나 도르트문트와 최근 맞대결 전적이 1승 4패로 일방적인 열세에 몰리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듯이 도르트문트도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위한 중요한 일전이죠. 주포 홀란드가 최근 엄청난 역량을 과시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최근 쾰른 원정 3경기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도르트문트가 일주간의 휴식을 취했죠. 따라서 홀랜드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절정의 폼을 달리고 있고 쾰른이 다소 침체된 분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마헨승까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네스리가 12위 브레멘과 3위 볼프스부르크 경기입니다. 홈팀 브레멘은 직전 뮌헨에게 3대1로 크게 패했죠. 이전 3경기에서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왔으나 뮌헨에게 패하면서 다시 10위권 진입이 어려워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공격 조짐의 핵심 인물로 꼽는 아우구스틴슨이 개인 사유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10위 맨헨과 승점차 3점차로 뒤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위권 재진입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경기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볼프스와 최근 더비에선 2승 1무 2패로 호각세를 유지하고 있죠. 지역 라이벌전입니다. 따라서 홈 이점을 안고 브레멘이 공세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입니다. 또 부상 및 징계로 뮌헨전에서 결장했던 골키퍼 채터러와 수비수들이 복귀한다는 소식이 있어 직전 뮌헨전보다는 좀 더 나은 수비력을 선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포워드 필 크루크가 직전 뮌헨전에서 득점에 성공하면서 에어를 맞췄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수비에서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다양한 옵션을 통해 역량이 다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볼프스부르크는 직전 샬케 공사를 홈에서 5대0으로 대파했죠. 따라서 이전 호펜하임에게 2대1로 패하며 일격을 당했던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5대0으로 큰 점수차로 승리했기 때문에 공격진 전반이 좋은 폼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프스부르크가 수비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짜임새가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팀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브레멘이 볼프스부르크 수비를 해집고 커다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분위기는 애초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경기가 더비이기도 하지만 브레멘은 유로파 진출, 볼프스부르크는 챔스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한 경기죠. 그리고 볼프스부르크가 브레멘 원정에서 최근 3경기에서 열세를 나타내고 있죠. 5경기로 범위를 넓혀도 일방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볼프스부르크가 원정에서도 직전 샬케전처럼 좋은 퍼포먼스를 통해 승리할 수 있을까요? 특히 브레멘 원정에서는 다소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또 볼프스부르크가 수비진에 3명이 누수 자원이 있죠. 이 경기는 볼프스부르크 낙승을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브레멘은 화력이 개선된 면도 있고 볼프스부르크 수비자원 누수가 심각한 편이며 공격력은 우수하나 원정에서 경기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이 경기는 브레멘의 꿀행승이 가장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